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6일 오전 6시 27분입니다. 10월 16일은 부마 사태가 난 날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학생 시위가 있었습니다. 처음 오전에는 부산대학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만류를 하고 그리고 경찰이 교정으로 들어와서 진압을 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부산 시내로 옮겨가지고 부산의 광복동 남포동에서부터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시민들이 거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때 유신체제한데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이 시위가 아주 거세지고 경찰 작전차를 불태우고 하는 식으로 격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시위가 이어지고 그리고 18일에 부산 지역의 비상계엄령 그리고 이어서 마산에서 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 마산 시위 부마 사태가 되었습니다. 마산에는 위수령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뒤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1.6 사건이 났습니다. 11.6 사건은 한국 역사의 30년을 결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통치 18년을 끝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 12년을 열어서 총 30년의 역사를 결정한 것이 바로 11.6 사건입니다. 그 단초가 되었던 11.6 그러니까 부산 마산 사태의 그러니까 몇 년이죠? 1979년이니까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당시에 부산의 국제신문 기자로서 그 시위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작전차가 넘어지고 거기에 기름이 새 나오니까 펑 하고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밤중에 화염이 치솟고 함성이 들리고 경찰이 최루탄을 던지고 하는 그 속에서 저는 박정희 18년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예감을 느꼈던 그날로부터 벌써 4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가자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군의 진격이 임박한 상태에서 초일키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지금 가자 지구로 몰려서 거기에 지금 집결해 있는 이스라엘 군이 언제 진입하느냐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역 사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공군 드론의 폭격으로 그들 측의 주장에 의하면 약 3,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부상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동시에 이게 이스라엘이 물도 끊고 기름도 끊고 음식도 끊고 연료도 끊어버리는 바람에 아주 일종의 이게 난민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북쪽에 살던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시한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몇 차례 연장이 되었습니다. 북쪽에 살던 약 110만 명 중에서 60만 명 정도가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하마스 측이 이 민간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인간 방패로 쓰려고 하면서 남쪽으로 못 가게 막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면은 또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남쪽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다친 사람? 음식,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 하는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은 남쪽에 일종의 그 피난 지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쪽에 대해서만은 현재 물 공급은 재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당한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 이스라엘 군의 진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전이 예상됩니다. 약 3만 명의 하마스 요원들이 집집마다 들어박혀 있을 것이고, 특히 땅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땅굴이 지금 가자시 밑에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지하철 메트로라 부르고, 지금 언론이 가자 메트로라고 부릅니다. 지하철 같은 수백 킬로미터의 땅굴망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거냐. 상당한 인명 손실이 예상됩니다. 시가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재 사망한 기자 수가 12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가자지구 폭격으로 사망을 했고, 1명은 이스라엘에서 죽었고, 또 1명은 레바논에 취재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격하는 바람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12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 취재 중 사망한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최병우 한국일보 기자가 1950년대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그쪽을 대만의 마조도 금문도라는 그 요새가 중국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쪽을 취재를 하다가 순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취재를 하는 이유는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총탄을 피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든지, 아니면은 위험 지역을 피하는 요령이 있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아주 운이 좋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네타냐후를 반대하던 시위에 참여하여 정권 측으로부터는 반역자란 욕을 먹고 화가 나서 앞으로는 동원령이 내려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 예비군들이 하마스 공격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의 사법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지만은 국가가 위험할 때는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죠. 한 예비군은 이런 때는 정치 문제는 사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또 반네타냐후 세력까지 전시내각에 참여를 해가지고 단합하고 있습니다. 즉 적전 단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 앞에서는 뭉쳐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거기에 대응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은 이 민주당은 북한을 욕하지 않고 자국 정부를 욕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적전분열입니다. 한국은 적전분열, 이스라엘은 적전단합입니다. 그런데 이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은 현재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지지라고 그럽니다. 약 70%가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은 정당하다고 말하고 96%는 테러당한 이스라엘을 동정한다는 견해인데,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원보다 더 이스라엘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는데 유일하게 본다면 미국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야 미국으로부터 주로 군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든든한 지지 세력을 미국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CNN이나 팍스뉴스나 또는 BBC 또는 독일 방송 등을 통해서 저는 입체적으로 지금 이 전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인터뷰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영어권에서는 IDF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디펜스 포시스죠. 주로 영관급 장교들이 나와서 영어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여다보면은, 야, 이스라엘 군인들은 말을 참 잘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당당하게 받아 넘깁니다. 설명이 간결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피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당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당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리 장관들의 이야기도 다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를 그런 노트를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자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붙잡아간 이스라엘 인질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까지는 전기 소유치는 켜지지 않을 것이고 물은 공급되지 않을 것이며 연료 트럭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인도적 조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조치의 원칙이다. 비례 관계라는 거죠. 아무도 우리에게 설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살고 싶으면 제발 남쪽으로 가라. IDF, 이스라엘 군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면은, 가자 지구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곧 가자시에서 대규모 작전을 펼 것이다. 하마스 테러 분자들은 민간인들의 집 밑에 땅굴을 파고 밀집 지역에 숨어 있다. 가자 시민들이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남쪽으로 철수하라.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 하마스 테러 분자들과 멀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부 지역 민간인을 철수시키라는 이스라엘 요구에 토를 다는 데 대해서 유엔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인 공격을 합니다. 유엔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라. 유엔은 그동안 하마스가 무장을 하고 민간 시설과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는 데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다. 이제는 인질 석방에 노력하고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하라. 요아브 갈란트라는 국방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스는 무명화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 수 없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각 가자와 지구에서 날려버릴 것이다. 전시내각 출범 기자회견에서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하마스 조직원은 죽은 목숨이다. 그들은 소년 소녀들 머리를 쏘고 태워 죽이고 여성들을 강간 살해하고 군인들을 참수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다. 이 민주주의 국가가 한번 화가 나면은 무섭습니다. 또 감사합니다.